자, 소화기 질환의 향사육군자탕의 응용 2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길지는 않은데 1편, 2편 나누는 이유는 이게 영상이 뭐 20분, 30분 이렇게 되면은 편집할 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주 짧게 올리는 게 낫지 하나 길게 올리면은 이게 올리는 그 텀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한 10분에서 15분짜리로 계속 짧게 해서 여러 번 올리는 걸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저번에 봤던 내용 잠깐 복기를 하자면 이렇게 허증이라고 다 입맛이 없는 건 아니다. 소화기 허증 환자도 입맛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증도 급증일 때는 입맛이 없기 때문에 입맛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거. 아마 이런 분들 분명히 봤을 거예요. 실증. 원래 소화 잘 되는 편인데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고기 먹고 술 먹고 많이 했더니 다음날부터 배가 부글부글 거리는데 대변은 안 나오고 부둥하다. 뭘 먹으면 명치에서부터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먹기가 싫다. 네, 이런 분들이 실증이면서 입맛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고요. 이렇게 허증 여러분들 딱 이러죠. 원장님 저 또 왔어요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체해서 오는 단골 식체 환자분들이 있어요. 엊그제 친구 혼자 돌잔치 있어서 안 먹으려고 했는데 떡 몇 개 집어 먹었더니 그때부터 신물 오르고 명치도 답답하고 그렇다. 배는 고프고 먹고는 싶은데 더 심해질까봐 못 먹겠다. 그래서 얼른 침 치료하고 소화제 받으러 왔다.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소화기 허증이어도 자주 체하고 평상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도 입맛은 있어요. 배도 고프고 이럴 수는 있는데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동의보감 내에 불사식 불기식에 나오는 향사육군자탕 처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군자탕에 향부자, 백두구, 사인, 목향, 익진, 후박 이런 식으로 가미를 해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음식 생각도 좀 없고 그리고 먹으면은 금방 배가 부르고 이렇게 이런 건 피가 허한 거다. 그래서 향부자, 백출, 백분용, 반아진피, 백두구, 후박 4g, 사인, 인삼, 목향, 익진, 감초 2g, 강삼조이. 이 향사육군자탕을 한번 잘 뜯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육군자탕이고 육군자탕 여기다가 향부자, 목향, 후박 이런 걸로 이기, 관용, 하기 그러니까 기를 막 돌려주는 거죠. 원래 이기라고 하는 거는 기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리는 거를 보통 이기라고 많이 해요. 기가 올라가는 건 그냥 다 기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순기라고 하죠. 순기. 네. 기가 이렇게 순리에 따르게 되는 거는 약간 밑으로 내리는 쪽이 더 많아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기를 위로 올리는 경우는 보할 때 뭐 환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건데 그거는 기를 위로 보낸다 이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보기하면서 올려주는 거지. 네. 이런 걸 조금 의미가 다르죠. 요거는 보기하는 개념 없이 밑으로 기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백두구는 비습. 이게 한습을 날려주는 그런 약이니까 원래 찰 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설사할 때도 쓸 수 있죠. 행기 산안하는 작용이 있어요. 사인은 이제 개위한다고 하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꽉 막혀 있고 이럴 때 많이 쓰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이죠. 사인. 익진은 사실 소화기에 많이 쓴다기보다 소변 쪽에 많이 쓰고 그렇죠. 근데 얘도 비습을 말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썼을 거라고 보고 온빛이 나는 작용이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맹화섭 교수님 책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방향화편에 저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화불생토. 그래서 익지는 심경약으로 써있어. 심장 있죠. 심장. 네, 심경약.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비토. 비장에 이렇게 왜냐하면 불이 있어야 이렇게 부숙이 되니까 그래서 익지는 이런 의미로도 화불생토하는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 소량을 쓰거나 뭐 2g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냥 안 넣기도 해요. 다른 약재가 들어갈 게 많아지면 그냥 빼기도 하는데 하여튼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방앗간편에 나온 향사육군자탕을 보면은 앞에 동의보감에 불사식 불기식에 나온 향사육군자탕이랑 구성이 같아요. 그래서 향부자 백출 백복령 반화진피 백두구 후박사 사인 인삼 목향 익진 감초2 이렇게 돼 있는데 활투가 있어요. 활투에서 비어하면은 인삼을 3호돈을 넣는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죠. 네, 뭐 이렇게 넣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넣는다고 합니다. 허랭할 때 속이 찰 때 건강육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고량강으로 따뜻하게 해주고요. 이거 주체 많이 쓰잖아요. 고량강. 주상 보면은 고량강 갈근 뭐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리고 시굴. 시굴은 뭐 사실 이걸로만 설명은 그런데 잘 소화 안 되는 분들을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울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 만성적인 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시굴의 지실황년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또는 만성적인 소화기 염증 같은 데라고 볼 수 있죠. 네, 향사육군자탕 적응증.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적응증이에요. 이거는 뭐 유튜브 영상이니까 다 개인적인 거죠. 네. 저를 무슨 교수님처럼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임상에서 써봤더니 이런 쪽이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번은 일단 소화기 증상이 오래되고 반복 발생.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 실증이 아니죠. 허증이라고 보면 돼요. 오래되고 반복적으로 발생.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도 당연히 대부분 허증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쓰는 게 조금 더 좋죠. 그리고 입맛하고 상관없지만 입맛이 없는 편이면 조금 더 유리하게 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입맛보다 소화력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맛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소화력이 그냥 평상시에 떨어져 있는 경향. 그래서 흔히 물어보면 소화력도 여기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오래 걸리냐. 대충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점심 먹은 거 저녁 때까지 안 꺼진다. 점심 먹으면은 저녁 때 배가 안 고프다. 거의 저녁 될 때쯤 돼야 조금 배고픈랑 말랑하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소화 오래 걸린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실증의 소화불량은 뭔가를 먹어야 그러니까 외부의 물질이 들어와야 그때 좀 안 좋은데 허증은 그냥 안 먹어도 이렇게 명치가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장질환은 빼는 게 좋죠. 왜냐면 심장질환 쪽이 있어도 명치 쪽이 뻐근하고 좀 답답한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70대 이상 70대부터는 이런 것도 조금 고려는 하시긴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사군자탕이 아니기 때문에 육군자탕 계통이기 때문에 담음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메스꺼움, 울렁거림, 복만감 등이 있으면 쓰기가 더 좋죠. 네. 그리고 용량을 요즘 용량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용량은 향부자 8, 백출 6 정도. 저희 그 중국의 안동주 선생님은 보통 한 첩이 아니고 1인분을 백출 20g 정도 쓰시는데 근데 뭐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쓸 수는 없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저는 한 백출 6, 8g 정도만 써줘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많이 쓰면 조습 건비 하는 작용이 더 좋아지긴 하겠죠. 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써본 결과 백복령 반화진피는 상황 따라서 4g에서 6g 사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인삼 후박 백투고 4g, 목향생강 3g, 사인 2.5, 익진 감초 2. 그래서 저는 이 정도를 기준으로 맞춰놓고 여기에서 가미를 하든 아니면 용량 변화를 주든 이렇게 해서 많이 써요. 대부분 이렇게 향사 육군자탕 쓸만한 사람이 답답해 명치 부위 아니면은 가슴 약간 밑에 쪽 이런 데 좀 답답해하고 속쓰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지실 사의 황년 2에서 2.5를 추가해서 쓰고요.
이거는 중국의 안동준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잘 가미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꼭 무조건 다 이걸 두 개를 다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소화기 염증이 없으면은 황련은 좀 빼도 돼요. 네. 그래서 지실만 넣어도 충분히 답답한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자꾸 속 쓰리고 뭐 이렇게 여기가 화딱화딱하고 뭐 그런 분들은 황련을 좀 넣어주면 더 좋겠죠. 이 향사 육근자탕을 환자에 맞게 이렇게 고쳐서 쓰는 방법인데 개인적인 방법이니까 참고하세요. 명치부위가 답답하다. 그러면은 지시를 4 정도 넣고 속쓰림까지 동반하면 황련을 2에서 2.5 정도 더 넣어준다. 그리고 울렁거림, 신물 오름 이런 게 있으면 백복령 반화가 4 정도인데 이때는 6 또는 백복령을 8까지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기 뭔가 막 답답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더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향부자를 더 증량하고 진피도 늘릴 수도 있고 지각도 4 정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입마름이 심하면은 익진 빼고요. 인삼을 당삼으로 바꿔도 되고 당삼 8로 바꿔요. 2배로 바꾸는 게 좋고 또는 인삼도 넣고 당삼도 또 따로 넣기도 해요. 또는 맹문동 석곡을 한 6g 정도 추가를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 위축성 위염 조금 있다 싶으면은 이렇게 보험제를 조금 넣어서 해주면 이런 반화나 이런 거에 좀 폐해를 좀 줄일 수 있죠. 그리고 묽은배냐 설사 경향이 있다. 그러면 후박이나 지실처럼 내리미는 약들은 좀 줄이거나 빼는 게 좋아요. 얘네가 넣으면은 정말 설사하거든요. 제가 왜 아냐면 저희 어머니한테 드려봤는데 뭐 이렇게 속은 편해지고 좋긴 한데 먹을 때마다 설사 조금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온중하려고 생강을 건강으로 바꿔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산삼회가 6g 또는 신곡 4g 이렇게 해서 삼선을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개내금을 초에서 한 8g 뭐 이렇게 넣어주기도 해요. 근데 개내금은 아무래도 초하고 이러면은 좀 냄새가 똥냄새가 나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개내금을 좀 쓰면은 이게 동종요법이라 그런지 몰라도 장 운동이 좀 잘 되는지 저거 먹으면은 설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개내금이 유뇨에 쓰잖아요. 유뇨 소변 자주 본다 이럴 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70대 여자 환자가 이렇게 입맛도 없는데 소변도 자주 본다. 그럼 개내금 초에서 뭐 8, 뭐 12까지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산약 한 8 또는 오약 한 4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뭐 본격적인 그런 소변에 도움되는 약은 알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그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설사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은 조습 쪽으로 보면은 백추를 창출로 바꿔서 8로 바꿔서 평해산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원방에 아예 백출이 있는데 창출도 더 넣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조습적인 측면에서 설사를 봤을 때 그다음 그냥 물을 빼주겠다. 그러면 백복령을 68로 증량하고 텍사 4 정도 넣고 또는 나는 이 사람이 차서 설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온중하는 쪽으로 해서 생강을 건강으로 바꾸고 육두구 보골지 4 정도 또는 보골지 6까지 이렇게 해서 줘도 괜찮고요. 고소반 쪽이면은 산약을 넣어서 한 80 정도 넣어주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에 맞는 방식으로 이 중에 몇 개를 고쳐주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변비가 있는 환자한테 변비는 그냥 워낙 고질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다른 처방 변비만 바라보면 다른 처방에 쓰는 게 낫고요. 근데 그냥 곁다리로 조금 더 잘 봐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목향밀랑 지각 4 정도 넣고 대왕 2.5 정도 이렇게 해서
넣어서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 잘 봐가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기대를 환자한테 주면 안 되고, 변비도 제가 우선은 조금 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좀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위장 통증, 명치 통증 이런 게 너무 심할 때, 염증성의 경우에는 지실사, 황련 2.5, 현오색 4, 뭐 이렇게 통증을 잡는 현오색을 넣어줘도 되고, 제산이 필요하면은 우리 제산에 많이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오적골 같은 거, 또는 네, 페모 같은 것도 제산에 많이 쓰죠. 그리고 모려 같은 것도 쓰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조금 넣어줘도 되고요. 근데 뭐 저는 신물 오른다고 제산을 꼭 써보진 않았는데, 그냥 뭐 황련 같은 거 잘 써도 되고, 아니면 백복용으로 빼줘도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산제를 따로 약에 넣진 않았어요. 근데 심한 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점은 고려하면 좋을 것들. 향사 육군자탕은 뭐 궤양 쪽 소화불량, 궤양성 소화불량 처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쓸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심한 위궤양이나 십이전궤양은 다른 처방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평이상계통의 약을 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향사 육군자탕으로 밀지 마시고, 저도 하다 보면은 허증인 것 같아가지고 향사 육군자탕 막 줬는데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미미해서 나중에 평이상계통으로 바꿨더니 오히려 더 잘 낫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지는 항상 두세요. 그리고 증상이 좋아지면 가미된 약제를 줄이거나 빼고, 이후 장기적으로 약을 계속 쓸 거면요, 바나가 들어있는 육근자탕으로 쓰는 것보다는요, 203에 가깝게 처방을 해주는 게 좀 더 좋고, 그리고 마무리는 보존기탕에 소도지제를 넣어줘서 주면은 마무리까지, 네, 체력까지 다 봐주면서 딱 좋게 되겠죠. 그리고 위축성 위염은 향사 육근자탕만으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습약제가 있으니까, 위축성 위염은 보험이 필요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해서 쓰는 거에 좀 더 낫겠죠. 네. 이렇게 이번 강의는 제가 실제로 많이 쓰는 그 향사 육군자탕 활용에 대해서 했고요. 뭐 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별거 없네 하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만 활용해도 상당히 많은 소화기 환자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임상한 지 거의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실제로 써보면서 효과를 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라, 임상에서 해보시면 효과를 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임상 경험이 적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원장님들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이나 본인이 먹어보시면 그 효과에 놀라게 될 거예요. 간단한 처방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